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장세가 워낙에 변동수가 되게 심하고 조정 장세가 극도로 되게 심하게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근래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이 힘들 거예요. 올 초에 그나마 3월달 안쪽에 3월달 이내까지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이지. 물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피로하시긴 하겠지만 버틸만 하시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근래 몇 달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마 멘탈 붕괴 내지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이 시장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거를 겪고 나서 더 많은 돈을 잃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에 관해서 누군가 말을 안 해도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시장 상황이 이러긴 한데 이렇게 깊은 조정을 줄 때는 분명히 그들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또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뒷구녕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어저께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견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뭐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투자하자, 그래서 뭐 수익을 많이 나자, 저는 그게 개인의 견해죠. 근데 그거를 수용하고 안 하고 차이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저를 언제 만났다고 무슨, 만약에 여기서 돈 벌면은 본인 탓, 그리고 만약에 돈을 잃으면 찰리브라운 탓,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부류가 사회에서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 회사나 그런 데서 직장에서도 목소리 높여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 그리고 뭔가 일이 안 되면 부모 탓, 학교 선생님 탓, 교수님 탓, 학교 출신 탓, 모든 걸 다 남의 탓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엔. 근데 제 영상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 자료의 일환이에요.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가 깊게 관여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명심해서 보셔야 되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비트코인만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래서 끝물에 타가지고 지금 아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조정 장세가 언제까지 있을지, 그리고 나서 알트코인이 언제서부터 반등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말하는 거랑 그들은 뭐라고 준비하나에 관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 패턴, 그러니까 기존에 요 근래 말고, 그러니까 비트가 상승하면 알트코인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비트가 하락하면 알트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기존에는 계속 나왔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근데 현재 요 근래 장세 같은 경우는 비트가 상승하면 알트코인이 하락하고, 비트가 하락하면 알트코인은 더 하락해.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더 미쳐버리는 거지. 알트 시장이 오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트코인에 넣어가지고 비트코인도 쭉쭉 까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비트코인을 많이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건 그거는 제 탓이지. 제 개인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식의 장세가 있었던 게 지난 17개월 동안 이런 장세가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비트만 오르니까 요 근래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마 그랬을 거야. 비트코인만 상승한다. 근데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갈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33%, 그리고 알트코인 33%, 현금 33%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큰 어떤 큰 맥락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15%를 가감하면서 서로 어떤 그 포트폴리오 조율을 하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 다가오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알트코인 장세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은 어떤 차티스트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장세도 보면서 알트코인 장세도 봐요. 그게 당연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요 근래에 계속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관점으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2019년 들어서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있었죠. 사실은 비트가 됐든 알트가 됐건. 그래서 3월 달 정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나마 지금 상황이 견딜 수 있을 거야. 근데 가장 많은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 중순 이후부터 5월 달, 6월 달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옆집 철수가 샀다, 순이가 샀다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영상을 보면서 뭐 아니면 친구 얘기를 듣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겠지. 돈을 투자하시면서 조금 버니까 또 더 많은 돈을 갖고 와서 투자를 하셨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그릇의 크기가 1억인데 예를 들어서 5억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 그릇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변동성 장세가 이렇게 심하다는 거를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으셨을 거고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것저것 사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1억을 넣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어쨌건 돌다리도 10번, 20번 이렇게 두들겨보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기 전에 3번 더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선물 옵션보다 더 무서운 시장이 이 시장이야. 그래서 1억 들고 온 사람이 2달 만에 여기서 6천만 원, 7천만 원 빠져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 이 시장이라는 거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고 분명히 여윳돈으로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16년도에 2015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 초부터 슬금슬금 사기 시작해가지고 2월달 중순부터 3월달부터 되게 많이 샀거든요. 2016년도 그때는 비트코인이 48만 5천원, 50만원, 60만원, 55만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알트코인은 얼마나 더 쌌겠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그랬었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상승률이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가파랐지, 이때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승률보다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2016년도 뭐 2월달, 3월달 이때 금은 같은 거 있는 거 싸그리 다 팔고 이 시장에 들어올 때 저한테도 리스크가 상당히 컸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확신이 있었고 보는 눈이 제가 이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풀베팅 했어. 근데 다행히 그때 그게 거의 타이밍에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등락이 있긴 했지만 어쨌건 순차적으로 계속 오르긴 했어. 근데 중요한 게 2016년을 제가 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때야말로 변동성 장세가 훨씬 심했어요. 비트코인 급등락이 지금은 까져봐야 뭐 2%, 5%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20%막 이랬어. 20%, 30%막 이랬어요.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요. 그럼 알트코인은 어떻겠냐고. 알트코인은 하루에 50%씩 까진 것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50% 까져도 50% 오르고 100%도 오르고 그랬어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랬어. 시장 상황이. 그러면서 무슨 다오 해킹 사태, 이더리움 해킹 사태, 무슨 폴로니엑스 거래소 해킹 사태, 빗썸 거래소 해킹 사태, 직원이 어떤 자금을 어떻게 해서 인출을 했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달 건너 한 번씩 계속 있었어요. 3월 달에 있었고, 5월 달에 있었고, 또 6월 달에 그냥 괜찮으니까 7월 달에 있었고, 8월 달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되게 많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때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 시장에 있으면서 파는 거를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요즘 애가 사람을 되게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알고 보면. 사람을 진을 확 빼는 거죠. 왜? 사토시 가루 알트코인들을 계속 찔끔찔끔 내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쭉쭉 주니까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비트코인 개수가 쭉쭉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워너마켓만 바라보는 사람이 모르는 그런 게 있어.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비트맥스에서 마진을 하고 왜 바이넥스나 폴로니엑스 왜 이런 데에서 거래를 왜 하냐 하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업비트만 하는 사람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몰라. 아마 일부 대다수의 유튜버 분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폴로니엑스, 바이낸스까지는 아는데 폴로니엑스나 비트렉스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되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변동성 장세가 되게 심한데 왜 이러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 이럴까?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조정 장세를 줄까? 근데 알고 보면
비트코인도 까졌다고 해도 지금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네. 지금 알트코인은 까지긴 상당히 많이 까졌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16년도 때 겪은 만큼의 그 정도 진폭은 아니야.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얘네들이 왜 지금 이러냐는 거죠. 제가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미친 말에 로데오 뛰기에서 이 말에 타가지고 끝까지 로데오 경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흔들기를 엄청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살 수도 없어. 급여를 예를 들어서 1,4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점점 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아마 급여를 많이 받으신 분은 아마 아실 거죠? 아실걸요? 급여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비율도 점점 더 많아져. 예. 근데 선진국은 선진국일수록 그 세제가 더 깊어. 우리나라보다 해외가 더 심해요. 사실 알고 보면. 거의 반은 떼어가. 예. 남는 돈이 없어요. 거의 세금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많이 번다고 해도. 근데 나머지는 이제 뭐 세금 포탈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뒷돈을 챙기거나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거나 이런 사람이 많지. 월급쟁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요즘 같은 때는 세금 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 깊은 조정 장세를 계속 주는 거는 결국엔 사람들을 퍼센티지를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열받게 만들고 손절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이 시장을 떠나게 만들어서 물량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야. 시장 조성은 하는데 물량을 토해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요 근래 계속 느끼는 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지금이 제가 봤을 때 되게 깊은 조정이 되게 컸거든요. 특히나 어저께 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알트코인 사토시를 되게 많이 까내렸어. 근데 100명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느 정도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8명도 안 될 거야. 아마 나머지 92명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 같이 이분 같이 이렇게 지금 멘탈이 그런 분들도 아마 되게 많겠죠. 이해는 해요. 자기 생돈, 힘들게 번 돈인데 생돈 뭐 여기서 1억 천금 벌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집중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까지면 사람 돌아버리죠. 전체적인 큰 그림도 못 보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면역력이 생기지도 않았고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결국엔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자기 머리를 책상에 이렇게 찍듯이 계속해서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폴로니엑스에서 지금 보시면은 7개의 새로운 마켓에 테더하고 USDC를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테더라는 거랑 USDC가 뭐야?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는데 사실상 초반에 처음부터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었고 달러랑 전면적으로 초반부터 패깅돼가지고 오리지널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랑 USDC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마 아셔야 된다는 거고, 이게 폴로니엑스에서 어저께 제가 게시판에 미리 얹어드렸는데 얘네가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스테이블 코인 마켓에 지금 USD하고 USDC, USDT에 관해서 자기네가 이거에 관해서 7가지 새로운 코인을 집어넣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7개가 코인이 뭐냐? 그래, 4개의 새로운 USDT 페어는 디지바이트.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 5년이 넘었어요. 이게 제가 아는 걸로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어. 추종자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 뭐 스캠이다, 폭락한다, 안 좋은 코인이다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얘네가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 지금 보면 USDT랑 USDC를 페어 거래로 넣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봐요. 디지바이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그린코인, 그리고 BCHSV가 USDT 테더, 그리고 USDT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이오스, 대시코인이 여기 들어가 있죠. 제가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눈치를 채실 텐데, 그럼 골드만삭스가 주가 되는 게 사실은 폴로니엑스다. 원래는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가 라스베가스에 사실 위치가 돼 있어요. 라스베가스가 전 세계에서 도박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잖아요. 많은 도박꾼들, 그리고 많은 지하자금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사실 로스앤젤레스란데요. 근데 폴로니엑스 거래소가 거기 위치해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어느 시점에 40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이게 판세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서클이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나서 서클을 통해서 400밀리언 달러를 폴로니엑스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을 해. 그러면서 지분의 56%인가? 60%에 육박하는 지분을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골드만삭스가 폴로니엑스의 완전한 조종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어떤 데냐를 우리가 맨날 골드만삭스, JP모건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세콰이어 캐피탈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그냥 대표적이게 위키백과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골드만삭스 그룹 또는 골드만삭스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투자 업무와 증권 업무, 투자 관리, 기타 금융 서비스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미국계 다국적 투자 은행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미국계 다국적 투자 은행이다. 이런 데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했어. 근데 더 웃긴 건 출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 골드만삭스 출신 미국 고위공무원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루빈과 헨리 폴슨 등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총재를 맡고 있는 마리오 드라기, 그리고 캐나다 은행 BOC 총재와 잉글랜드 은행 총재를 모두 역임한 마크 카니 등이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들어가 있는 현재 기관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런 거래소에서 지금 보면 7개나 되는 알트코인에 관해서 USDT하고 USDC에 관해서 페어 마켓 거래를 왜 하필 지금 시점에 하는 거지. 이 시장을 완전히, 진짜 알트코인 시장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생각을 했다면 과연 이 거래소에서 이런 짓을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폴로니엑스가 지금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바이낸스한테 자리에 밀려났어요. 알고 보면.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래는 바이낸스가 나오기 전에는 폴로니엑스가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물동량이 원래 1위였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폴로니엑스 계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거래소보다 많은 코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의 바이낸스가 있기 전에는. 근데 지금 폴로니엑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전 세계 80개국이나 되는 나라에 관해서 디파짓도 받고 위드로우, 그러니까 인출도 지원을 해줄 거다. USDC에 관해서. 그리고 이게 은행하고 연관돼가지고 자기네가 입금하고 출금에 관해서 전 세계 80개국에 관해서 지원을 해줄 거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60개국이나 되는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데비카드나 크레딧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우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것까지 지금 내세워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기 많은 알트코인들 사진이 있어.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들이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왜 이렇게 움직이냐. 이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 폴로니엑스 마켓을 보시면 BTC 마켓이 있고, USDC 마켓이 있고, 이더리움 마켓이 있고, 모네로 마켓이 있어요. XMR. 그리고 마지막에 USDT 마켓이 있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켓이 있어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거기다가 이더리움하고 XMR까지만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순간 등장하면서 이렇게 마켓 개수가 늘어났어. 그럼 결국에는 USDC하고 USDT 마켓에 많은 알트코인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골드만삭스가 됐든 JP모건이 됐든 세콰이어 캐피탈이 됐건 미국 연준이 됐건 USDT의 비트파이낸스에서 그걸 찍어내면 그거를 거래소로
주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알트코인에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제 말이 논리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여기 XMR이 있어요. 모네로라는 코인이 있는데 여기도 마켓이 하나 있어. 모네로 기반으로 밑에 쪽에 쭉. 그럼 모네로도 익명성 코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폴로니엑스가 그렇게 허접한 거래소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켓 중에 중심이 되는 하나에 익명성 코인이 들어가 있어. 이것도 색안경을 끼고 한번 봐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겠지. 익명성 코인 끝난다. 자, 베리 실버트가 근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오늘 새벽, 어저께 밤 정도, 오늘 새벽 정도에 이런 말을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보면 비트코인에 관해서 알트코인들이 천천히 쫓아가기 시작을 한다. 거의 바닥까지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트코인을 여러분들한테 물리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이 다 추종하는데, 베리 실버트를.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트윗을 날렸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은 쉽게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근데 이런 말을 한마디 띡 남겼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고 당장에 가서 뭐 알트코인이 뭐 엄청나게 급상승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리 실버트가 폴로니엑스에서 나온 그 뉴스랑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보면 리트윗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되게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는 거야, 이 뉴스 자체를. USDC랑 USDT 마켓에 관해서 7가지 알트코인을 집어넣었다는 거에 관해서. 저도 그래서 그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계속 가파르고 조정이 와도 조정은 없고 하니까 알트코인은 이제 0으로 수렴한다, 끝났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안 봐도 뻔해.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그리고 진짜 큰 손들 있죠. 돈 되게 많이 5억에서 10억 정도 는 사람들, 그 정도 굴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은 조정이 어느 정도 와서 했다라도 투자한 가락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징징거리지 않아. 근데 없는 돈에 남한테 돈 빌려가지고 몇백만 원 넣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이 더 막 안달복걸하지. 왜? 그러니까 나한테는 되게 그게 큰 돈이거든. 근데 세상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더 막 징징거리냐면, 세상에서 백 없고 돈 없고 직장에서 잘리기 일보 직전인 사람, 어디 갈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여기 이런 시장엔 더 목매가지고 매달릴 수도 있다는 거죠. 돌파구가 없잖아. 돌파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 어차피 시장 자체를 크게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트가 쫄끔 오르면 비트만 신봉하지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33%, 알트코인 33%, 거기다가 현금 33% 비중을 나중에 가서, 지금 물려있더라도 나중에 유지하면 어느 정도 이 바닥에서 생존은 한다. 나중 가서 지금 알트코인에 물려있더라도 그 비율을 나중에 지키자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이거는 계속 자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비트코인만 오른다. 그럼 이더리움이 죽을까요? 나스닥 인덱스라는데 인덱스가 3개 올라가 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코인. 리플코인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어졌어, 지금 현재. 근데 거기 인덱스 지수까지 올라갔을 때는, 지금 이렇게 시세를 떨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명을 다 데려가지 않겠다는 얘기야. 끈질긴 놈만 결국에는 수익을 추구하는 게 이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XRP, 이더리움 XRP, BCH 여기 나와 있는데, 이더리움은 플랫폼 코인으로서 초반에 처음부터 생겨났고 지금까지 이더리움한테 뎁 생태계에 매달려 있는 수천 개의 코인들이 있어. 물론 그 코인들 중에 스캠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그 정도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태어나면서 이 암호 자산 시장이 형성되면서 처음에 생겨난 코인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되게 깊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는 상당 기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XRP가 되게 많이 까졌는데, 국제송금 시장, 그러니까 XRP가 차지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인 가격에만 매달리면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지.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투자했는데 코인은 안 오르고, 내가 투자했는데 반드시 올라야 되는데 코인은 안 오르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짜증나시는 분은 그냥 손절하시고 그냥 현금화하고 그냥 이 시장 떠나는 게 낫다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는 계속 쭉쭉 상승하는 비트코인을 사거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미 늦었어, 그렇게 하기에는.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얘기하잖아요. 알트코인 거의 바닥 아니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라고 지금 그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BCH만의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고, 라이트코인, 이오스, BNB, USDT 모두 다 알트코인은 제각각 성격이 있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자, 파월이 금리 인하 전망에 힘줬다. 임기 다 세울 것. 원래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원래 안 했었어요.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심화시키면서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하게 명분을 만들어놨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게 만들었죠. 여야 의원들 일제히 파월 지지, 트럼프 따르지 마라, 연준 정치적 독립성도 강조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틀 전인가? 그러니까 10일 날 이거를 발표를 하고 그랬으니까 어저께 새벽에 발표했나 아마 그랬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 시장이든 무슨 시장이든 현물 경제 시장에 어떤 관망세 그런 게 되게 짙었었는데, 스탠스가 아니라 액션을 취하려는 말을 완전히 꺼내기 시작하니까 지금 보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가파르게 반등세가 있고 나머지 것들도 동조해서 움직이는데, 비트코인만 오히려 지금 경우 힘을 좀 잃었지. 암호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것도 오래 안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힘 잃은 것도. 결국엔 미중 무역 갈등도 8월 10일인가? 그때쯤 되면 다시 꺼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이 $1,422, 15달러 35센트로 다시 올랐어. 근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오르면 1,400불 밑에서 다시 이렇게 오르면 사람들이 막 또 그러지. 야, 골드하고 실버 가격 엄청 오르겠구나. 그럼 암호화폐 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오른다고 해도 또다시 제자리 간다고. 계속 그 장난질에 사람들은 놀아나는 거야. 계속 거기에 희망의 로를 품고. 주식시장은 30일하고 31일 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는 몰라, 결국에는. 근데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장세가 이렇게 있는 거죠.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마찬가지로 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막 되게 가파르게 심화되게 G20 전까지 계속 있다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때까지 서로 죽이네 살리네 막 이렇게 관세를 어떻게 하네 막 그러다가 G20 회담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예기간을 주죠. 그러면서 미중 무역 갈등은 수면 아래로 싹 가라앉아. 갑자기 수면 아래로 싹 가라앉는데, 갑자기 꺼내놓은 게 뭐냐면 G20를 계기로 해서 한일 무역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반도체 코팅하는 거 마지막 마무리 처리하는 그 약품에 관해서. 그래서 한일 무역 전면전이 가세되죠. 아직까지도. 근데 7월달 내내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쇼를 할 것 같아. 제가 왜 쇼라고 생각을 하냐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이게 이어달리기예요. G20 시작과 그러니까 G20 바로 직전까지 미중 무역 갈등에서 그 바톤 터치가 G20 딱 끝나면서 지금 보면 한일 무역 전쟁으로 이 바톤 터치가 이어받았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 어떤 그 쇼 때문에 이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7월달 말까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한일 무역 전쟁이
의도적으로 그냥 쇼잉하듯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 거야. 미중 무역 갈등도 되게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차지하는 IT 업계에서 위치가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크거든. 반도체든 반도체 생산 설비나 뭐 핵심 부품 소재에 관해서. 그럼 이 두 나라를 결국엔 뒤 흔들어 놓게 하면 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로 혼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상황 전에 미중은 살짝 뒤로 빠져서 본인들 실익을 추구하고 있겠지. 중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 문제. 그래서 화웨이 갈등에 관해서 되게 생뚱맞은 게 미국에서 8월 15일인가? 8월 10일인가? 그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죠. 그러니까 이런 IT 기업한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 근데 5월 달에 5월 며칠인가? 그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줘요. 그게 그래서 다가오는 게 8월 달이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바톤 터치를 하겠죠. 이어달리기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진 얘기를 요즘에 계속 꺼내는데 이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자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할 때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당장 우리가 사는 집에 아파트 기둥에 금이 안 갔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앞으로 10년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지진의 90%, 화산의 75%가 불의 고리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 보면은. 근데 이 불의 고리에 중점적으로 많이 다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근간에 10년 안에 대지진이 날 수 있는 데가 미국 서부 샌 안드레아스. 얼마 전에 7.0이 터졌죠. 6.9인가? 그리고 또다시 이게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인도네시아 쪽에서 해일이 일어났어. 근데 이게 거기서 멈추진 않을 거야. 저는 일본도 10년 안에는 대지진이 되게 크게 날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영화에서 극단적으로 나온 장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진이 나서 건물에, 우리가 사는 건물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가 업무를 보는 이런 빌딩에 크랙이 가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집에 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까요? 집이라는 투자 물건에 관해서, 이 물리적인 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호자산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을 보고. 이렇게 세력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시세에 관해서 장난질을 칠 때는 그거에 관해서 진짜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마지막 쥐어 짜내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어저께 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저승까지 왔다 갔을 거야. 거의. 요 근래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를 감내를 못하면 이 시장에서 오래 못 버틴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부동산 샀어. 그럼 부동산 내가 샀다고 쳐요. 그럼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지역에 따라 되게 편차가 되게 심하겠지만 저는 되게 많이 유동성에서 되게 많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왜? 다음 세대가 돈이 없는데, 그 친구들은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돈도 없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는데, 생활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은 계속 남아돌고. 그래서 제가 암호자산 투자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집을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산 시장이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80% 정도 가까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0대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야.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지. 그런 사람이 더 많죠. 근데 이런 패러다임을 보고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장세가 지금 이렇게 안 좋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되게 제가 댓글이 달릴 때 보면 생뚱맞은 게 뭐냐면, 막 시세가 오를 때는 지금 사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막 이렇게 폭락하고 떨어지면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지. 왜? 무섭거든. 겁나거든. 리플 코인이 433원까지 떨어지면, 430원 밑으로 떨어지면 더 폭락할 것 같거든. 막 300원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비트코인 50만원 할 때는 전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전 버텼을까요? 제가 보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거야. 지금에 와서 비트코인 ETF 된다 안 된다 거기까지 얘기가 왔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봤던 시장이 맞는 거야,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 장세가 되게 불안해요. 응? 그리고 저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뭐 이거를 빌미로 해서 제가 무슨 뭐를 운영하거나 강의를 해서 돈을 받거나 이럴 생각 있는 건 아니야. 제가 이거는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그냥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암호화폐 시장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장세가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알트코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나중에 가서, 지금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마시고 너무 과도하게 믿지도 마시라는 거지. 그냥 참고 영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그러라고 하는데 왜 과도하게 본인 그릇보다 더 많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왜 손해를 보시고 왜 남을 욕하냐는 거지, 결국에는. 그럼 욕 먹어봐야 저만 더 장수할 거 아니에요. 본인은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죽고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내하면 결국에는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은 머리에 총 맞아서 지금까지 버텼을까요? 이 시장에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학벌이 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이 시장에 진짜 빨리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그 아톰리그 그분 아시죠? 아톰리그도 아시고 뭐 여러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학벌도 되게 높아. 아는 것도 되게 많으시고, 저 같은 사람들보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냐는 거지. 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보다 한 1, 2년 더 빨리 들어왔는데 수많은 일을 겪으셨었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보다 더 심한 것도 겪으셨겠죠. 근데 어쨌건 끝까지 버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장세 때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저렇게 내용이 두서도 없고 너무 길긴 했어요. 모두가 다 힘들죠. 힘든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베리 실버트가 한마디 쭉 남겼고, 폴로니엑스에서도 2가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마켓에 추가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11일부터니까 오늘부터죠. 바이낸스 마진 거래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언제나 이런 장세가 있으면 또 훈풍이 돌고 그래. 계속 이렇게 어떻게 계속 떨어져요. 영원히 오르는 거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게 또 이런 투자 시장이야.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이따가 뉴스를 찾아보고 재미난 게 있으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끝까지 힘내세요. 다 같이 화이팅!